57층의 냉기와 1층의 온기. 세상엔 두 종류의 숫자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오늘을 버텨낼 생존의 무게이고 누군가에겐 승리를 증명하는 전리품이죠. 여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오직 전리품으로서의 숫자만을 세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은 57층 집무실. 윤강호 회장의 시선은 창밖의 화려한 도시가 아닌 모니터 속 붉고 푸른 그래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거물, 자수성가라는 훈장을 달고 평생을 달려온 그에게 사람의 격이란 통장 잔액과 비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가장 치명적인 숫자가 도착합니다. 바로 외아들 도연의 결혼 선언이었죠. 약간의 조소 섞인 말투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고 지금은 은행원입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니. 가문의 품격을 생명처럼 여기는 강호에게 그 단어는 깨끗한 수투 위에 튄 오물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45년 전의 깊은 상처가 고여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강제로 찢어놓았던 첫사랑 지민. 그는 자신이 겪었던 그 비참한 기억을 아들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낮고 위협적인 말투로 사랑. 그건 숫자가 받쳐줄 때나 부리는 사치야. 격이 안 맞는 사람은 내 집에 들이지 않는다. 내 말 명심해라. 강호는 아들이 놓고 간 사진을 쓰레기통으로 차갑게 밀어 넣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진 속 서윤의 맑은 눈망울이 강호의 심장을 날카롭게 긁고 지나갑니다. 같은 시각 지상 1층의 풍경은 전혀 다릅니다. 경기도 위성도시의 어느 작은 길목. 이서윤 대리는 오늘도 누구보다 일찍 아침을 엽니다. 출근길 바람에 날린 폐지를 줍다 넘어진 박 노인을 발견하죠. 서윤은 망설임 없이 다가갑니다. 명품 가방 대신 튼튼한 에코백을 메고 노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줍니다. 다정하고 맑은 목소리로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무릎에 흙 좀 털어낼게요. 이 박하사탕 하나 드시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박하사탕 하나에 노인의 얼굴엔 주름꽃이 핍니다. 서윤에게 세상은 숫자가 아닌 체온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보육원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자랐지만 그녀는 오히려 타인의 슬픔을 먼저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건은 오전 11시 은행 로비에서 터졌습니다. 번호표를 쥐고 기다리던 70대 노신사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겁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다른 직원들이 당황해 발만 동동 구를 때 서윤이 창구를 박차고 튀어나옵니다. 다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모두 비켜주세요. 기도 확보해야 합니다. 119부터 불러주세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노인의 가슴을 압박하는 서윤. 그때 뒤에서 지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이대리. 손님들 기다리는데 뭐 하는 거야? 곧 VIP 오신단 말이야. 얼른 들어가. 지점장을 똑바로 보며 지점장님.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이 먼저입니다. 서윤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힙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지점장의 압박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눈앞의 한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목적이었죠. 노인의 거친 호흡이 돌아오고 구급차에 실려 나갈 때까지 서윤은 그의 떨리는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텅 빈 회장실. 윤강호는 결국 쓰레기통에서 도연의 봉투를 다시 꺼냅니다. 사진 속 서윤의 미소. 그것은 첫사랑 지민을 닮은 듯 하면서도 어딘가 훨씬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혼잣말로 낮게 읊조리듯 대체 어떤 아이길래 내 아들이 이토록 고집을 피우는 건지 직접 확인해 보는 수밖에. 강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30년 전 현장에서 입던 낡은 파카를 꺼냅니다. 57층의 절대 군주가 1층의 작은 수호자를 향해 기묘한 외출을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과연 낡은 옷 뒤에 숨은 거물 회장의 눈에 서윤의 진짜 모습은 어떻게 비칠까요? 두 사람의 기막힌 인연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낡은 파카 속에 날카로운 눈빛, 차분하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여러분은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시나요?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인가요? 아니면 손목 위에서 빛나는 시계의 가격인가요? 오늘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물 윤강호 회장은 아주 특별한 가면을 쓰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로 한 것이죠. 이른 아침 화려한 드레스룸 대신 강호가 향한 곳은 창고 구석이었습니다. 그곳엔 30년 전 흙먼지 날리는 현장에서 입었던 낡은 파카가 하나 남아 있었죠. 소매 끝은 해지고 기름때가 절어있는 옷. 강호는 여기에 굽이 다 다른 운동화를 신고 눌러쓴 모자, 아래로 수염까지 거뭇하게 내버려 둡니다. 거울 속에는 오만한 재벌 회장이 아닌 삶의 고단함에 찌든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냉소적인 작은 목소리로 어디 한번 보자고. 그 아이의 친절이 이런 가난 앞에서도 유효한지. 은행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강호는 일부러 입구에 놓인 키오스크 앞에서 서성입니다. 화면을 찍어 누르는 대신 일부러 손을 떨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죠. 깔끔한 수트를 입은 젊은 대리 하나가 강호를 힐끗 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귀찮은 노인이 왔군 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그때 창구 안쪽에서 맑은 목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다정한 미소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 기계가 좀 눈치가 없죠? 제가 천천히 같이 해드릴게요. 서윤입니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강호에게 다가옵니다. 강호는 일부러 더 까칠하게 굴며 그녀를 시험합니다. 퉁명스럽게 아니, 돈 좀 넣겠다는데 사람을 왜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 뭐가 이렇게 복잡해? 주변의 시선이 따가워지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인의 구분 등 뒤에서 보폭을 맞추며 조심스럽게 안내하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친절이지. 강호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본 게임을 시작합니다. 창구에 앉은 강호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장을 꺼냅니다. 땀 냄새와 흙먼지가 묻은 누군가에겐 불쾌할 수도 있는 돈입니다. 강호는 입금했다가 다시 출금하기를 반복하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며 떼를 씁니다. 뒤에 선 손님들의 불평이 터져 나오고 옆 창구 동료가 서윤에게 눈치를 줍니다. 지점장까지 다가와 서윤의 어깨를 툭 치며 압박을 주죠.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진심 어린 배려가 담긴 목소리로 어르신 많이 불편하셨죠? 여기 제가 큰 글씨로 적어두실 수 있는 안심 카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은행 앱도 글자 크기를 제일 크게 키워뒀습니다. 이제 좀 잘 보이시나요? 강호는 당황합니다. 짜증을 기대했는데 돌아온 것은 자신의 노안과 불편함을 세심히 살핀 배려였습니다. 서윤은 강호가 내민 꼬질꼬질한 30,000원을 정성스럽게 펴서 정리합니다. 마치 수억 원의 예치금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입니다. 울림 있는 목소리로 어르신,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은행원한테는 30,000원이나 3억이나
똑같이 소중한 손님의 마음이 담긴 돈이거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운을 남기듯 강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숫자로만 세상을 보던 그의 안경에 처음으로 사람이라는 온기가 맺힙니다. 30년 전 첫사랑 지민이 자신에게 건넸던 그 따뜻한 밥상 같은 위로가 서윤의 손길에서 느껴집니다. 은행을 나서는 강호의 뒷모습은 아까보다 조금 더 굽어 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거운 반성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감동도 잠시. 건물 뒤편에서 지점장이 서윤을 거칠게 몰아세우는 장면이 강호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날카로운 고함 소리 이대리. 그딴 진상 노인네 붙들고 시간 낭비할 거야. 당장 VIP 리스트나 정리해. 강호의 눈이 다시 날카롭게 빛납니다. 서윤의 진심을 짓밟는 오만함. 강호는 손에 쥔 서윤의 안심 카드를 꽉 줍니다. 숫자밖에 모르던 냉혈한 회장의 가슴 속에 생전 처음 보는 뜨거운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회장의 기묘한 관찰은 이제 감시를 넘어 보호로 바뀌려 합니다. 300억과 한 사람의 무게. 숫자에는 귀천이 없다고들 하지만 숫자를 다루는 사람의 마음에는 때로 잔인한 계급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평범했던 은행 로비는 자본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전쟁터가 됩니다. 누군가는 300억이라는 숫자에 영혼을 팔고 누군가는 3만 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죠. 오후 2시 은행 창구가 가장 북적이는 시간입니다. 강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낡은 파카 차림으로 서윤의 창구 앞에 앉아 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핑계로 마주 앉은 그는 서윤의 손끝에서 배어나오는 성실함을 유심히 지켜보는 중입니다. 그때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에서 내린 300억 자산가, 이른바 VVIP 고객이 위풍당당하게 들어섰기 때문이죠. 비굴함이 섞인 지점장의 태도, 지점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그의 눈엔 오직 VIP의 금색 카드만 보일 뿐입니다. 지점장의 시선이 서윤의 창구로 향합니다. 그곳엔 냄새나는 노인 하나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서윤과 한가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지점장에게 그것은 명백한 공간 낭비이자 시간 낭비였습니다. 낮고 위협적으로 윽박 지르듯 소리칩니다. 이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귀빈 오신 거 안 보여? 당장 그분 모시고 VIP실로 가. 지점장의 손가락은 강호를 마치 치워야 할 오물처럼 가리킵니다. 하지만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강호의 통장을 소중히 갈무리하며 지점장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지점장님, 지금 제 앞에 고객님 상담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서대로 모시는 것이 은행의 원칙입니다. 로비에 정적이 흐릅니다. VIP는 불쾌한 듯 혀를 차고 지점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오릅니다. 강호는 모자 아래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서윤의 가녀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보복은 치졸하고도 빨랐습니다. VIP가 돌아간 뒤 지점장은 서윤을 뒷방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저지른 치명적인 수수료 누락 실수를 서윤의 모니터 위에 던져놓습니다. 비열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고 고함치며 너 때문에 VIP 기분 잡쳐서 계약 날아갈 뻔했어. 이 사고 내가 책임져. 전산 오류라고 보고하든 내 사비로 메우든 알아서 하라고. 못하겠으면 당장 사표 쓰고 나가.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지도 않은 실수를 뒤집어 쓰고 인격적인 모독까지 견뎌야 하는 현실.
서윤의 눈에 맺힌 눈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물러나면 그 피해는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들에게 돌아갈 거라는 사실을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서류를 집어듭니다. 자신의 자존심보다 타인의 통장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녀가 살아온 진심이었으니까요. 모든 과정을 벽 너머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은 채 숨죽이고 있던 윤강호. 그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집니다. 300억. 강호에게 그건 사업체의 한 달 이자도 안 되는 푼돈입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숫자 때문에 아들이 사랑하고 자신이 인정하기 시작한 한 사람의 영혼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강호의 눈에서 노인의 힘없던 기색이 사라집니다. 대신 40년 건설 현장을 호령하던 거대 재벌의 서슬 퍼런 안광이 살아납니다. 낮고 묵직하게 혼자말로 되뇌이며 숫자로 사람을 난도질하는 놈들이라. 그래, 너희가 좋아하는 그 숫자로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주지. 강호는 비장하게 은행 문을 나서며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의 목소리엔 단 한치의 자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선 서윤과 그녀를 위해 가장 화려한 복수를 준비하는 강호. 이제 숫자가 아닌 사람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과연 내일 아침 이 평범한 은행 지점에는 어떤 폭풍이 몰아치게 될까요? 7,500억의 복수, 그리고 눈물의 사과. 어제의 모욕을 기억하십니까? 누군가의 성실함이 낡은 옷차림 때문에 비웃음 사고 정직한 원칙이 돈의 무게에 짓눌렸던 그 비참한 순간을요. 하지만 세상에는 결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진심이 있고 그 진심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다음 날 오전 은행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행렬이 멈춰 섭니다. 어제 보았던 낡은 파카의 노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서슬 퍼런 안광,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비서진들. 윤강호 회장이 마침내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며 은행 로비를 가로지릅니다. 그의 발소리마다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지점장은 오늘도 VIP를 기다리며 입구에서 연신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나타난 인물이 건설업계의 전설, 윤강호 회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무릎은 종이처럼 힘없이 꺾이고 맙니다. 당황하여 더듬거리는 목소리. 윤강호 회장님. 아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강호는 대답 대신 비서가 건넨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던집니다. 그 안에는 이 지점에 예치된 태산건설의 법인 자금 7,500억 원의 전액 인출 전표가 들어있었습니다. 낮고 서늘하게 내리누르는 목소리. 300억에 영혼을 파는 지점장이라기에 내 돈 7,500억은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왔네. 어때? 이 정도면 내 말 한마디에 자네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할 수준은 되나? 지점장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강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 서윤에게 뒤집어 씌웠던 수수료 누락 사고의 진실, 그리고 그녀에게 가했던 모욕적인 언사를 하나하나 읊조립니다. 지점장은 이제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 뿐입니다. 강호는 지점장을 로비 한복판으로 끌어냅니다. 수많은 고객과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호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가서 빌게. 자네가 짓밟은 건 일개 직원이 아니라 이 은행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으니까. 당장 이 대리 앞에 가서 90도로 사죄해. 모두가 숨을 죽인 로비. 지점장은 서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어제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한 용서만을 구하죠. 서유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동료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그녀의 억울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숫자의 논리로 짓밟혔던 그녀의 가치가 역설적으로 더 거대한 숫자의 힘을 빌려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소동이 끝난 뒤 강호는 은행 건너편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 너머로 동료들과 서로를 다독이며 눈물을 닦는 서윤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환하게 웃으며 창구로 돌아가는 그녀를 보며 강호는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가난 때문에 놓쳐야 했던 첫사랑, 지민의 사진입니다. 나직하고 애틋한 혼잣말로 지민아, 이제야 숙제를 좀 끝낸 것 같다. 저 아이는 너처럼 울면서 떠나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평생을 숫자의 노예로 살았던 강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해방감 섞인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며느리를 시험하는 시아버지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인간성을 되찾아준 한 사람을 지키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관계의 회복이 남았습니다. 차가웠던 회장님의 가슴에 핀 이 온기가 과연 두 사람을 어떤 가족으로 묶어주게 될까요? 피보다 진한 마음의 가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사랑과 진심을 말하곤 하죠. 하지만 막상 내 자식의 앞길에 현실이라는 벽이 놓일 때 그 신념을 끝까지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벽을 쌓았던 한 남자가 그 벽을 허물고 진정한 가문의 의미를 다시 쓰려 합니다. 서울의 한 정갈한 한정식집. 상견례를 위해 마주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정적이 흐릅니다. 아들 도연은 긴장한 듯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있고 서윤은 단정한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강호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녀는 아직 꿈에도 모릅니다. 며칠 전 자신이 지켜냈던 그 낡은 파카의 노인이 지금 눈앞에 서슬 퍼런 회장님이라는 사실을요. 강호가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식탁 위에 놓인 건 화려한 보석함도 강남의 아파트 열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힌 안심 카드 한 장, 그리고 비닐이 조금 구겨진 박하사탕 하나였습니다. 서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강호는 비로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엽니다. 낮지만 울림이 큰 목소리로 이대리, 아니 서윤아. 기억나느냐? 3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생떼를 쓰던 그 고집불통 노인네 말이다. 그게 바로 나였다. 놀란 서윤이 입을 가린 채 말을 잇지 못합니다. 강호는 서윤의 손을 가만히 덮어 잡습니다. 거칠었던 건설 현장의 손과 타인을 치유하던 부드러운 손이 처음으로 맞닿는 순간입니다. 떨림을 억누르는 진솔한 어조로 내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 건 당신의 배경이 아니었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몰랐던 내 옹졸한 마음이었지. 서윤아,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네가 바로 우리 집안의 가장 높은 품격이다. 1년 뒤 다시 찾은 은행 로비의 풍경은 참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점장이 군림하던 그곳엔 이제 사람 사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서윤은 여전히 창구를 지키고 있지만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가 한 명 더 생겼습니다. 깔끔한 셔츠 차림의 윤강호 회장이 노인들에게 키오스크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르신 어렵지 않아요. 제가 천천히 같이 해드릴게요. 서윤에게 배웠던 그 다정한 말투 그대로 말이죠. 두 사람은 이제 태산건설의 이름으로 보육원을 후원하고 소외된 이들의 안심카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강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금고 속의 골드바가 아니라
대를 이어 물려줄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요. 가장 따뜻한 예금은 은행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쌓이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잔액은 지금 얼마인가요? 누군가의 체온을 조회하고 진심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시작해 사람으로 완성된 이야기, 가장 따뜻한 예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